잘 쉬셨습니까? 네. 일장이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이제 2장은 길 위에 나그네. 누구요? 최희준 선생님. 인생은 나그네. 3장이 저거랑 이제 반대죠. 열린 세계를 구상한다. 희망하고 꿈꾸고 모양새를 만들어가는 거고, 그걸 구상할 뿐만 아니라 싹을 틔우자. 싹 틔우기. 인젠더. 이 제목인데요. 뭐가 있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도대체 사람을 뭘로 보고, 사람을 물건으로 볼 거냐, 사람을 존엄한 존재로 볼 거냐의 차이. 사회를 여러 구성 요소들의 총합. 그냥 모아놓은 걸로 볼 거냐, 사람들을 모아놓은 걸로 볼 거냐, 그 사회를 유기체로 볼 거냐, 살아있는 생물처럼 볼 거냐. 진화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완성을 향해 사람을 물건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에 따라서, 출생지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또는 그 장애 유무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값어치를 매겨가지고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그 다음에 다 쓴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로 되는 거고, 사람을 절대적인 존엄한 존재로 보고 그 사람의 존엄함을 알아보고 인정하고 하게 되면, 직업이나 이런 걸 관계없이 그렇게 되면 그를 어떻게 해요? 나랑 똑같은 살덩어리를 가진 형으로 대할 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름이 짙어질 수도 있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열린 세계가 될 수도 있다. 그건 아주 이성적인 거죠. 그러면 또 사회를 그렇게 단순한 총합으로 볼 거냐, 관계의 그 역동적인 관계, 다이내믹한 거로 보고 그 사회도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유기체냐. 근데 그거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 선택에 답을 해야 돼요. 개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사회도, 그 문화가 그거를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박한 문화, 피상적인 문화, 우리가 만드는 이 문화, 그 문화, 그 가치관인 거죠. 혼과 같은, 정신과 같은 거죠. 싸가지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사회 구성 분야들은 정치, 통상적으로 경제, 문화 정도, 이 관계도 정치와 경제의 관계, 경제와 문화의 관계, 문화와 정치의 이 관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관계에서 이쪽에서는 어떻게 본 거예요? 문화는 그게 무슨 여기 책에 보면은 유물론적 물건 물질로 보고 그 물질의 플러스에다가 이기주의라는 거, 또는 개체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의 결합이 되면 이 문화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경제나 정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이 되는 거죠. 문화를 토양으로 볼 거냐,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그러니까 이 관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걸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정치를 뭘로 볼 거냐? 그냥 파워게임으로 볼 거다. 그럼 일로 가는 거고, 정치가 사회의 질서, 이런 구성 분야의 질서라든가, 또는 이 뒤에 이제 4장, 5장, 6장 가면 좋은 정치 얘기가 나오거든요. 정치의, 통상적으로 정치의 리얼리티, 정치는 진짜 뭐냐? 이 리얼리티라는 건 정말 이 속에 있는 이런 겁니다. 토대. 이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권력 게임으로 보게 되면 그 가시덤불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정치가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을 어느 자리에 배치할 거냐, 어느 방식으로 배치할 거냐에 대한
진지한 고뇌를 하게 되면 정치는 말 그대로 올바른 질서를 창출하는 거고, 이 책에서는 까리타스, 사랑의 가장 광대한 들판이 되는 거다, 정치는. 까리타스. 좋은 정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만큼 우리 영어에 보면은 feel 까먹었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마치 집안에 들어가서 평화롭다는 듯이 느끼는 거 있잖아요. 편히 지내할 때 영어가 뭡니까? 여기 수현님 영어 잘 싫어하는 거 다 까먹었네. 그냥 편한 대로 지내 영어 해보면 홈자가 들어가지. 홈. 마치 네 집에 있듯이 편안하게 지내라는 영어요. 정치가 잘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정치가 만약에 악의다툼, 권력 투쟁, 권력의 싸움박질이라고 정치를 이해하는 순간에 이제 이 힘의 대결? 그럼 법은 이제 힘센 자의 수단이 되는 거고, 법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압제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러면 힘없는 자들은 그냥 숨통 터지는 거죠. 가장 나쁜 게 독재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는, 리얼리티는 뭐냐, 경제는. 그 물질적 조건을 갖춰서 그 사람이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사람한테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몸뚱아리를 살리려면 먹을 게 필요하고, 일할 게 필요하고, 자본도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공장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몸뚱아리에 먹을 게 들어요. 저도 조금 전에 과자 먹으니까 살만 나더라고요. 먹어야 돼. 근데 요즘 사회에서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사 먹어야 되고, 돈이 있으니까 노동을 해야 되고, 노동을 하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가 내가 만들면 자영. 근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영할 기회도 별로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그러면 노동을 하지 못하면, 임금을 받지 못하면, 돈이 없으면 얻어먹어야 되잖아요. 얻어먹는 순간에 비굴해지잖아요. 물론 나는 얻어먹는 것만 해도 은총입니다 하고 할 말이 없지만, 그럴 말이 없지만, 그거를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냥 한 사람은 할 수 있지만, 그냥 너 나올 것도 없이 다 그러면, 그런 걸 뭐라 그럽니까? 거짓대. 그리고 거짓대 안에는, 그들 안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화가 생기는 거죠. 기회만 되면 폭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한 대로 폭력의 온상, 불평등에서 나온다. 다 같이 뭐 가난하면 뭐 잘 모르지 않나? 아니에요. 사람이 몸뚱아리가 안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뭐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어가는 데 없다, 이런 그런 거예요. 못 넣게 담을 못 넣게 한다고 쳐봐야 그러면 아이씨 굶어 죽지. 그래요? 막는 사람 죽이죠. 그게 폭력이죠. 전쟁도 그런 일도 벌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를 뭐로 볼 거냐, 문화의 리얼리티를 뭐로 볼 거였는데 자꾸 이것들이 뭘로 자꾸 장난질을 치냐, 정과? 그전에는 아주 획일화된 사회에서는 그런 장난질이 불가능했죠. 왕국일 때는 그런 게 어딨어요. 무엄하도 다 그러면 그냥 답에 그냥 꽉. 이리 갖고 오느라 그러면 다 끌어다가 그냥 궁 짓고. 경제죠, 그게. 다씩 팍.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게 이제 뭐 유교면 유교, 불교면 그냥 그 문화라는 걸 전부 다 이렇게 그냥 한 방에 해결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뭐 내재적으로는 무질서지만 저로 겉으로 보기엔 일사불란하지 않습니까? 왕국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 왕이 되려고 맨날 그렇게 싸움을 하고, 그리고 또 왕 편에 서려고 또 싸움을 그냥. 그러니까 맨날 호곤날 저쪽에서 맨날 싸움박질만 하고, 그 싸움박질만 하다 보니까 그냥 등 터지고. 아니 막 농사짓네 와서 전쟁하니까 막 가서 전쟁하고, 나무하러 갔더니 불러다 또 전쟁시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어지럽지가 않았는데, 나쁜 의미로 어지럽지 않았죠. 이게 자유가 되니까 뭐가 생긴 거야? 설들이 설. 인간은 어떻고 사회는 어떻고 막 주장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들의 대립이 생기는 거죠. 이데올로기 전쟁,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노예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 강력한 이해관계들은 그 언어의 의미를 바꾸고, 네? 그다음에 사고 체계를 바꾸고 온갖 자원을 동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제일 저거한 게 국민학교. 우리 국민학교요. 식민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이데올로기를 확고하게 만들려는 의식화 작업 아니었습니까? 황국, 신민, 양성. 황국, 신민, 국민. 우리는 신하는 못 돼요. 아니, 왜 제2 말하자면 2등 시민으로 나라가 떨어졌는데 거기 신하가 될 일이 뭐가 있어요? 하급 관료가 될 줄 몰라도. 마름 정도는 될 줄 몰라도 신하는 못 된다. 그건 천황폐하를 어떻게 감히 우리가 가까이서 모셔요. 그러니까 황국, 국자. 신민. 황 빼고 신 빼고 국민이요. 그래서 국민학교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랑스러운 그 국민교육헌장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유신헌법도 말도 봐 똑같이 유신, 메이지, 유신 똑같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뼛속부터 우린 친일을 맞아요. 그러니까 친일 뭐 왜 이런 거 말할 필요 그런 거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막 서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세상에 그런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느님은 아시겠죠. 하느님도 바빠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리얼리티가 뭐냐? 그게 이 본질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에 이데올로기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에도 여러 이데올로기가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도 있고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있고 신자유 있고 뭐 여러 이데올로기가 있고 정치도 무슨 설이 있고 무슨 설이 있고 무슨 설이 있고 국가가 뭐냐 할 때 예를 들어서 혹시 국가가 뭔데 나라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들 사람마다 국가에 대한 설명들이 막 달라요. 이 본질 리얼리티는 싹 까먹고 그래서 프란치스코의 복음의 기쁨에서는 이 평화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리얼리티가 제가 아이디어들은 많잖아요. 그냥 이 목소리 주장들보다 그 리얼리티가 더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그런데 3장은 뭐냐 하면은 이 사람도 사회도 그런 걸 열린. 제가 그렇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막 뭐라는데 열린이에요. 열린. 여기는 폐쇄니까 이 사람과 사회와 사회 구성 요소들을 그거를 이 관계 사람과 사회의 관계, 사회와 사회 구성 요소들 사이의 관계, 이 사회는 당연히 가족이 가장 작은 셀이겠죠. 그럼 지역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영내 동부가 이렇게 유사한 어떤 문화적 동질감 내지는 있는 사람께 가까이 지내는 옆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남미, 북미, 유럽,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런 영내들이 있잖아요. 영내. 그 지역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 외대 보니까 인터내셔널하고 지역 카페라고 있더라고요. 세계와 지역. 그래서 세계와 지역을 번역을 한 게 그렇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로컬과 글로벌, 네? 유니버설과 뭐 그런 것이기요. 네. 그것들이 전부 다 사회예요. 단위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거죠. 학교도 사회입니다. 문화적 성격의 사회. 기업도 사회예요. 경제적 성격의 사회. 국가도 사회예요.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사회입니다. 그 사회 안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있고 분야도 있고 또는 근데 이 사회와 다른 사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하고 옆집 사이의 관계, 이웃사촌 관계냐, 철천지 왼수냐? 왼수가 뭐 때문에 돼요? 담 때문에 되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넘어간 감이 니네 감이냐 내 감이냐 이거요. 그러니까 옆집하고 어떻게 지내냐, 옆나라하고 어떻게 지내냐, 더 나아가면 이게 세계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관계. 그것을 어떻게 폐쇄됐다는 얘기는 독립이라고 점잖게 말하지만 고립 혹은 인디비주얼 단자 하나의 그냥 나는 나일 뿐이야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은 우리 집일 뿐이야. 그리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일 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친한 사람끼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내 간 좀 먹을래? 그러잖아요. 그게 오늘인가 어제 보험이 그거 아닙니까? 근데 이기적인 사람 또는 뭐 나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잖아요. 간을 빼먹으려다가 간을 빼주려다가 그 관계. 이쪽은 어떤 관계요? 간을 빼먹으려는 관계예요. 왜? 욕망이라는 게 멈추질 않으니까. 나는 정말 그 우주의 유일한 단독자로서 나 홀로 살게요 하면 돼요. 될 수가 없잖아요. 자연으로도 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미 생명 자체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이 단독입니까? 이미 출발부터가 단독이 아니잖아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어떤 그 사회적 관계, 사건 때문에 태어난 거잖아요. 두 사람이니까 사회잖아요. 둘의 관계니까 하나의 집단이잖아요. 연인 관계. 왼수 관계가 되지만 나중에. 그래서 자식을 보고 뭐라 그래요? 왼수야. 너 때문에 내가. 이거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근데 이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회칙은. 이 이데올로기들, 이런 설명들이 난무하면서 마치 사람은 홀로 존재한다라는 듯이, 사회는 그 자체로 목적을 갖고 있다는 듯이, 관계는 무슨 개뿔, 다 독립이라는 듯이 그런 인간관과 세계관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점잖게 말하면 루소 선생님이 뭐예요? 루소는 모두가 그는 그 자신을 위하여. 근데 이것이 딱 벌판에 나오는 순간에 만인에 대한 투쟁. 그건 근대 정신으로 넘어와 생긴 겁니다. 그때 왕정 때는 그딴 소리가 어딨어요. 왕이 무엄하다다 그러면 다 쫙 이기원을 하면 쫙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근대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천리바드선 회칙의 제3장이 1장이 그거 아닙니까? 하늘이 망가지고 땅이 망가지고 하늘과 땅 사이에 생명체들이 멸절하고 그게 자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형인, 아우인, 동생인 사람의 삶의 질이 추락하고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앞에 것을 우린 내처럴 인바이러먼트라고 그러고, 사람의 삶의 질이 추락하는 걸 휴먼 인바이러먼트의 타락이라고 그러고, 사회의 붕괴를 소셜 인바이러먼트의 타락이라고 그래요. 이 셋을 합쳐서 생태 재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생태 재앙의 제3장,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할 때 근대의 일탈한 인간 중심주의인 거예요. 근대에 그 근대의 일탈한 인간 중심이 가장 펼치는 거야. 단독주의, 인디비주얼리즘. 여기에 욕망이 펼치면서 뭐가 겹쳐져요? 경제 이데올로기가 펼쳐지면서 여기 또 뭐가 또 겹쳐져요? 과학기술이 겹쳐지니까 무한한 욕망의 충족이 가능하다는 착각, 자기가 전능하다는 생각, 세상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내가 주인인 생각, 그걸 상대주의. 나 말고는 다 상대라.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야. 우리 가족 중심으로, 우리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요.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도니까 지 기분에 따라서 휙 돌면 앞에 낚이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나사빠치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도니까. 그게 파괴로 나타나는 거죠. 자연도 파괴하고 옆 나라도 파괴하고 다른 사람도 써먹고 그렇게. 그걸 상대주의라고 해요. 프란치스코는 복음의 기쁨에서 이게 실천적 상대주의는 정말로 위험하다.
그 상대주의를 행사하니까 이게 관념적 상대주의는 생각만 하는 거야. 아,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참, 정말 이러면 되는데 실천적 상대주의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능력을, 권력을, 돈을 동원해서 자기 주변을 포섭하거나 종속시키거나 황폐화시킨다. 그러면서 자기는 괴물처럼 커지는 거죠. 정말 위험하다는 거. 그게 복음의 기쁨에도 말하는 거고 찬미받으서 3장에서 말하는 과학기술의 결합이 되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결합이 되고 이기심과 개인주의가 결합이 되게 그리고 이것을 상대주의랑 결합해서 세상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이 망가지고 땅이 망가지고 왜? 내가 만능이고 전능한데 내 맘대로인데 뭐가 없어요? 자기가 유일한 주체인데 남은 다 상대고 그게 이제 찬미받은 3장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단독자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은 열린 존재다. 이거를 존엄으로 해석한 존엄. 왜 사람이 존엄하냐? 여태까지 맨날 사람이 존엄한 이유 하느님을 닮았네 안 닮았네. 근데 하느님이 열렸다니까. 그 찬미받으소서에는 하늘과 땅과 이웃을 돌볼 책임을 사람은 알고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존엄하다 그래요. 실존적으로 존엄하다, 신학적으로 존엄하다가 아니라 실천적인 존엄함을 이 프란시스코는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존엄합니까? 사람은 알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깨닫기도 하고 초월해서 하느님도 만나고 사람도 만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자각, 의식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 이웃 나라, 하늘, 땅, 물, 벗을 돌볼, 케어링 할 수 있는 역량, 캐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존엄하다. 그 역량을 누가 줬다? 창세기에서 하느님께서 사람을 해가지고 잘 가꾸거라 정원을. 그랬더니 이것들이 말을 안 들어먹고 돌 들어가지고 막 그냥 어쩌고 막 뱀하고 놀다가 막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찬미받으서 2장이 제목이 창조의 복음이에요. 여기에 제목이 길 위의 나그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찬미받으소서는 폐쇄된 세계에 드리운 아문이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아문이 있다고 자연이 망가지고 사람의 삶이 추락하고 그리고 사회가 붕괴됐는데 사람들은 뚱하니 무감각하고 반응도 없고 의견은 많아가지고 맨날 쌍박질만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생태, 총체적 재난이다. 생태, 에콜로기칼 크라이시스다. 근데 여기에 2장에서는 창조의 복음, 창조 자체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3장에 가서 또 딴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길 위의 나그네가 성경에서 영성을 찾아오는 거죠. 이거는 신앙의 빛을 받은 이성의 빛으로 말하자면 통합적이고 연대적인 인본주의의 관점에서 열린 세계가 가능하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도 열린 존재이고 초월하는 존재이고 이웃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존재고 사회 역시 사람들에게 총합이 아니고 그 관계 자체가 열린 관계. 그러니까 맨날 말하는 게 뭐예요? 엔카운터, 만남. 사람은 자기를 벗어나서 길을 떠나서 저 사람 앞에 가야 내가 이렇게 그리고 서로 같이 있으면서 완결하는 것처럼 사회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국민도 그런다. 유기적 존재로서. 그러면 정치나 경제나 문화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자면 리얼리티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함께 꿈꾸자, 구상하자, 함께 그려보자. 여기서는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고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가고 있는 거라면 그게 본성이 아니다. 그게 리얼리티가 아니다라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착한 사마리아인에서는 우리 신앙의 복음의 말씀 안에 원천 안에 그와 같은 메시지가 있다. 그 뭐가 됩니까? 이게 신앙의 빛이면 이게 이성의 빛이잖아요. 그 둘이 뭐를 향해 가는 겁니까? 진리. 요한 바로이새께서 내신 책 신앙과 이성은 진리를 향해 가는 두 날개다.
교회는 세상과 대화할 수 있다. 진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향해서. 교회도 여기선 철저하게 이성에 근거했다면 이성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 교회는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벽해 라고 말하는 거 우리는 아니야, 완벽하지 않잖아. 우리 말 좀 들어봐.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벌어진 일들이 다 뭐 때문에 벌어진 거야? 이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누구도 절대 진리를 소유했다, 파악했다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진리가 사람보다 작은 거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러면 그분이 우리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삼라만상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삼라만상 이치를 깨달았다면 하느님의 머릿속으로 다 안다는 얘기는 하느님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런 관점뿐만 아니라 역사적 실증적 경험주의적으로 이성이 완벽하지 않다는 건 다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 진리라는 건 그래서 파악되는 게 아니고 탐색하는 자에게 떠오르는 거다. 탐색하는 만큼 모습을 보인다.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끝나잖아요. 그럼 그날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식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죠? 그 사랑은 찾아가는 거면 찾아갈수록 새록새록 밥맛이 떨어지는 거죠. 정말. 비유가 잘못됐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랑이라든가 진리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가치.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제발 좀 정신적 고상한 가치를 여태까지 놓쳤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유물론적으로 보는, 물질로 보는 거고, 단자로 보는 거고, 대상으로 보는 거고, 이용 가능한 수단으로 보는 거고. 근데 가치라는 건 뭐냐? 자꾸 찾아내는 것이고, 찾아낼 때마다 찾아내려고 합의를 하고, 저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토론하면 그 사이에서 가치가 쓱 떠오르고, 그 떠오른 가치는 우리 둘을 하나로 끌어가게 한다.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그 종교적인 그런 접근을 동의할 거냐 말 거냐는 건 순전히 그의 몫이긴 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주장하는 거죠. 믿는 겁니다. 신앙으로, 신념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이 열린 세기 3장이 이성에 비치니까 과학의 영역이기도 하고 정치의 영역이기도 하고 경제 영역이기도 하겠죠. 이거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교회의 영역, 영성의 영역, 윤리의 영역, 도덕의 영역. 이 둘이 합쳐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는 이 자세의 토대, 문화를 얘기하고 5장에 가서는 아무리 그래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질서를 잡을 수 있는 분야가 뭐냐? 정치.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7장에서는 뭐냐? 6장에서는 뭐냐? 정치의 도구로서 대화, 협상, 만남, 협력, 상보적, 연대, 보조 이런 것들이요. 사회교리 원리들입니다. 그 7장에 가서는 평화에 이르는 길로서 넘어가야 될 게 있잖아요. 전쟁, 사형, 폭력 이런 것들, 역사, 기억 이런 것들이요. 왜 우리가 둘이 만나가지고 잘 지내다가도 앞으로 잘 지내. 그러다가 또 뭔가 서운하면 너씨 옛날에 나한테 너 뭐 그러잖아요. 집단과 집단도 그런다. 근데 평화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한 번에 달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디딤돌을 걸어가면서 하는 건데 그 중에 이 정치 영역에서 가장 큰 걸림돌 전쟁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다. 옆나라와 옆나라 세계 관계, 국제 관계에서 남북한 관계 보세요. 70년 전에 벌어진 일을 아직도 해결을 못한다면 해결 못하는 그걸 또 집단들은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이용하는 집단이 또 우린 또 같이 또 부활해동도 하잖아요. 대물림도 해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평화의 일꾼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게 7장이고 8장에서는 종교의 역할이 있다. 종교가 정말 모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테러리즘을 뒷받침하는 대기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종교 자체가 이 평화의 살아있는 표지가 될 수 있다. 종교와 종교 사이에 그리스도교 안에서. 그러나 슬프게도
안 그런다라고 하면서 분발을 촉구하는 겁니다. 내일은 그래서 그 다음 부분들을 한번 또 내용을 좀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안 받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시간을 꽉 채워서 하는. 오늘 늦었습니다. 내일 하여튼 혹시 필요하신 거,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내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